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화요일장 개장 함과 동시에 출발 지수와이드 2부도 시작이 됐습니다. 달력은 어제부로 바뀌었는데 시장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듯했어요. 변동성이 여전했죠. 특별히 2분기 성적 우등생, 화학주가 전일주와 함께 유가의 하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이러다가는 2분기 실적이 피크일 수 있다는 이유를 삼아 어제 급락했었는데요. 코스닥은 아예 반등하는 척하다가 빠져서 사실상 더 많이 크게 빠진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1.5% 급락, 코스피는 2000선 초반까지 1%가량 조정받으면서 밀린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2000선 하회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후에 조정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조정의 폭과 기간의 문제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챙겨볼 것은요. 뉴욕 쪽에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급락을 했거든요. WTI가 4% 급락, 브렌트유도 5% 급락했기 때문에 어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많이 빠진 화학과 정유주가 오늘 되살아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대표적인 화장품주이자 성장주로 대변되는 삼성 LNS가 2분기 어닝스 쇼크를 냈습니다. 역시 오늘 관련된 섹터의 투심에 영향을 미칠 재료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장 막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한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제 눈에 코스닥이 파랗게 코스피가 빨갛게 보입니다. 개장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초반에 좀 약세로 출발하다가 잠깐 이제 다시 한번 빨간불로 좀 바뀌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0.03%가량 좀 상승한 2009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좀 아직까지 좀 2000선 부근에 좀 지지력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주 실적이 다시 한번 좀 시작이 되었으며 대형주 실적은 거의 다 좀 마친 반면에 이제는 중소형주 실적이 좀 다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 차례 좀 변수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아무래도 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좀 침체가 되어 있는 만큼 가장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09% 정도 상승한 한 715선에서 지수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아무래도 700선을 좀 지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이탈을 하느냐 이 부분에 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한번 좀 700선 지지력 테스트 구간을 좀 거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 좀 오후장 이후에 좀 한 차례 좀 급락을 하는 좀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장 막판까지 700선을 좀 지지를 해내주냐 여부를 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율의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1170원대 부근까지는 좀 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의 경우도 한 차례는 좀 변수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예, 일단 양시장 지금 9시 막 3분 가리키고 있는데 소폭이지만 어제 종가보다는 높은 지수대에서 머무르면서 일단은 좀 반등 모습을 준비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 LNS는 잠시 후에 짚어드려야 되겠네요. 2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면서 현재 6%대 급락세로 개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 한번 짚어보죠. 어제 제약바이오주 특별히 소리가 날 정도로 화학과 정유주에서 어제 급락세가 놀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좀 보합세를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업종들도 보합세에서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오르는 업종이나 많이 떨어지는 업종은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음식료 업종입니다. 최근에 워낙 약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워낙 강세의 음식료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약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곡물 가격이 그만큼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진행돼도 전혀 관계가 없고, 음식료 업종이 이제 내수주가 아니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수익성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도 음식료 업종 상대적으로 좀 강세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 업종도 0.5% 정도 상승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서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면 현재 시점에서 NIM 순이자 마진의 악화는 제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진 은행주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철강 금속 업종이 반등합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낙폭과대주가 올라오는 시장에서도 포스코, 현대해철, 철강주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만한 모멘텀은 철강주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지만 증권주는 0.5% 정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증권주가 그동안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고요. 유통주도 0.4% 정도 반등을 합니다. 최근에 롯데그룹의 이제 경영권 분쟁에 의해서 유통주들이 다시 한번 조명받는 모습이고 국내 내수 심리 이제 회복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통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조정받는 업종은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장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0.77% 마이너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상승 추세 자체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전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운수 창고도 오늘은 조금 밀리는 흐름입니다. 현대글로비스와 천일고속 3%대 1%대 밀리고 있다는 부분 정리해드리고요. 코스닥 시장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의류, 인터넷 업종 그리고 운송과 금융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눈에 띄게 강한 업종은 특별히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섹터는 IT 부품입니다. 그동안 IT 대형주들이 너무 많은 하락을 보여주면서 IT 부품주들도 같이 밀렸고 또한 반도체 장비주까지도 함께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최근에 IT 부품주와 반도체 장비주가 바닥권을 어느 정도는 다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약한 업종 통신 서비스와 이제 화학 업종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화학주가 아주 크게 좀 떨어지면서 거의 쇼크 수준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이제 간밤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화학주나 정유주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주가가 하방을 좀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유나 화학 섹터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그 부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WTI 폭락 때문에 정유화학주 오늘 일단 반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네요. 자, 이번에는요 수급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양시장 그래도 어제 종가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올려놓으려는 시도 강보합세를 띠고 있는데요. 어제 기관의 매도가 특별히 연기금 쪽에서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수급 상황 본다면 아직은 좀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제와 조금 다르게는 좀 외국인과 기관 좀 양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각각 한 111억 원 정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소프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오늘은 한 9억 원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는 한 229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코스닥 시장 조금 수급별로 살펴본다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가 또 유입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한 4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5억 원 정도 매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개인도 마찬가지로 좀 36억 원 정도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36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수급 상황 좀 보니까는 어제보다는 그래도 좀 상황이 낫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개인만이 좀 대부분의 업종 위주로 좀 매도를 보이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좀 매도세가를 보였던 화학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한 34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8억 원 정도 오히려 다시 오늘 장 초반부터 매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차주가 좀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되고 있는데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외국인이 한 38억 원 정도 기관의 경우는 한 25억 원 정도 매수로 보이는 반면 개인의 경우는 한 54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양 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만이 한 32억 원 정도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 업종으로 살펴보니까는 개인만이 현재는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을 위해서 어떤 좀 매물을 내놓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좀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또 반대로 좀 양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IT 좀 하드웨어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한 14억 원 정도 매수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가장 큰 걱정의 업종이었던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한 20억 원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저희가 수급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수급이 상당히 괜찮은 아직까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 어떻게 개정했는지 얘기 들어보죠. 오늘도 역시 KB 외환 선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의 임금 상승이 33년 내 가장 더디다라시면서 원달러가 방향을 아래쪽으로 바꿀 가능성 조심스럽게 제기해 주셨지만 오늘 다시금 1170원대 올라서면서 개장했군요. 네, 오늘 서울의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원 10전이 상승한 1171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170원 20전과 1171원 6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71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증가에 따른 위험 통화 약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주요 지표들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비 지출과 제조업 활동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미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지표상으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한 점이 뉴욕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그리스 증시까지 폭락한 것은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를 강화시키는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은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들의 약세로 나타났는데요. 달러 N이 124.27엔을 단기 고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달러 원 1개월물은 달러 N과의 동조화가 깨지면서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현물 환율을 환산해 1171원 수준에서 뉴욕 여교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달러 원을 포함하는 달러 위험 통화상들이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달러 위험 통화상들은 대부분 달러화를 과매수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미 경제 지표의 호조가 등장하지 않는 한 달러화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여교의 시장에서의 상승세가 오늘 개장 이후 지속이 된다면 달러 원의 가장 최근 전 고점 수준인 1173원대에 한 차례 도달하는 것에서 멈출 것으로 보이고요. 1173원대에서는 다시 차익 시장 매도 물량이 등장하면서 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연준은 지난 7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전 고용시장의 추가적인 회복을 확인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7월 고용지표로 시장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증가나 임금 상승률의 증가가 등장하면서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고용 비용지수의 부진을 완전히 상쇄할 경우에 한해서 달러화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완만한 수준의 고용지표는 오히려 차익 시전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과 이에 따른 호주 달러 동향이 원화의 동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64원에서 1173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지차 1170원대 올라서는 원달러 환율. 그렇지만 아마 장중에 이전 고점 부근인 1173원 부근에서 고점 찍고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제한적 상승 예견해 주셨고요. 주 후반에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가 아주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달러와 강세에 따른 거기에 베팅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결국 조금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역시 주춤할 것이다. 뷰를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두 번째 거래를 맡고 있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약속해드린 대로 산성 LNS부터 살펴보죠. 6월달 말쯤 잠깐 찍은 고점 124,200원 대비 현재 64,500원으로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인데요. 어제 10%가량 급락한 산성 LNS가 장 끝나고 2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한 이후 오늘까지 급락했다가 낙폭을 조금은 줄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투어는 코실적을 냄과 동시에 하반기 면세점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성 LNS부터 살펴주시죠. 네, 역시 이제 시장은 컨센서스 대비한 실적으로 판단한다는 걸 오늘 주가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삼성 LNS의 실적 쇼크라고 하는데 전년비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80% 정도 개선되면서 121억을 기록을 했는데 컨센서스인 170억에는 미치지 못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망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메르스에 따른 판매 위축이 큰 영향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따리상의 매출 비중도 많이 줄었다고 그러고 판관비가 많이 늘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마케팅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홍보비에 많은 돈을 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삼성 LNS는 지금 성장성 분명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한국의 마스크 판매 계속해서 좀 호조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브랜드 인지도 자체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벽한 화장품주로의 변신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 LNS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메르스 사태가 이제 사실상 좀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약간 주춤했던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주가 기준에서는 PER 밸류가 예상 PER로 봤을 때 20배에서 25배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주, 성장주 치고는 그렇게까지 높은 밸류에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조만간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제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보통 이렇게 다중천장을 시연한 후에 하락했을 때는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지거나 반등하더라도 이전 바닥권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 LNS는 현재 시점에서 아주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반등 시 일단 비중을 줄이시고 밑에서 다시 한번 잡아나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은 72,000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64,000원이니까 72,000원까지의 반등은 노리시되 그 가격대를 강하게 뚫어내지는 못하고 바닥권을 조금 다지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의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시고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관점, 정말 길게 동안 홀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들쑥날쑥 곧장 다이렉트로 급반등할 것 같진 않지만 시간을 두고 약간의 변동성을 동반해 반등세가 예상이 된다. 단기 반등 목표치는 삼성 LNS 72,000원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은 64,000원대이고요. 하나투어 실적이 좋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2.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2분기 호실적에 대한 영향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17억으로 79% 정도 급증하는 모습이고요.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송출객 수가 견조했다. 30% 정도 송출객 수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여행사의 실적을 좀 압박했었던 게 일본 여행입니다. 일본의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본 여행을 조금 많이 꺼렸던 것이 사실인데 엔저가 좀 가속화가 되면서 일본 여행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났고요. 네. 제 주위에서도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일본 여행 수요가 회복됐다라는 부분이 항공사의 여행주의 실적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행 모멘텀에 면세점 모멘텀까지 같이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SM 면세점의 입찰권을 따냈는데 하나투어가 사실 지분을 거의 70%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대주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SM 면세점에 따른 실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게 또 하나투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면세점에서의 매출이익은 내년부터 아마 반영이 될 텐데 잘 반영돼봤자 60억, 70억 수준.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매출이 반영되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주가가 면세점의 가치는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투어의 주가를 예측을 하려면 그 여행 본연의 그 실적이 개선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시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행주는 좀 중립적입니다. 왜냐하면 호재 요인과 악재 요인이 좀 겹쳐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호재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유가 약세를 들 수 있겠죠. 네. 항공유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행을 가고자 하는 수요가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환율이 별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원화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원화 같은 경우 유로화 대비해서도 약세고 엔화 대비
대비해서도 약세 전환, 달러 대비해서도 약세 전환, 거의 대부분의 통화 대비해서 약세 전환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라든지 낮은 기준금리 때문에라도 원화는 더 약세로 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행 수요가 좀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호재와 악재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이 하나투어 같은 종목은 가격권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만 조금 가져가시다가 흐름에 따라서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원화가 강세가 되면 좋은데 일단 원화 약세인 측면에서 우리 여행주 사기는 조금 부담인 그런 부분. 하지만 유가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여행주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행주는 조금 중립적, 갖고 계신 분들의 홀딩 영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항공주 같이 한번 볼까요? 유가가 간밤에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정유화학주 정말 거의 폭락세 초토화됐는데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많이 빠진, 특별히 화학주는 올라오지만 정유주는 더 빠지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일단 정유주의 경우는 지금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바로 유가라는 부분입니다. 유가 지금 WTI 또 그렇고 이제 브렌트유도 전월 대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아무래도 국제 유가는 좀 공급 과잉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석유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좀 유가에 대해서는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좀 방향성이 아직까지 어떤 좀 뚜렷한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라든지 중국에 대한 좀 이런 우려감도 서서히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도 함께 재개가 되고 있어서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약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다만 일단 정유주나 화학주의 경우는 지금 아직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락세를 보여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주변 상황이 어떤 조금 환경을 좀 우호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 화학주의 경우는 지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주가들이 소폭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하지만은 만약에라도 현재 좀 신규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냥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웬터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유가 하락에 따라 정유주의 부진은 그렇다고 치고 화학주는 사실 좀 별도로 봐야 된다 의견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가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게 되면은 화학주도 좀 안 좋기는 해요.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보다는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냐,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주엔 무조건 안 좋습니다. 정제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악화되기 때문인데, 화학주는 호재와 악재가 같이 좀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화학 제품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 원가 자체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또 화학 제품이 많이 빨리면 또 화학주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처럼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은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보다는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현 시점에서 화학주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학주는 반등 시의 비중을 축소하는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화학주 그리고 정유주를 포함해서 보수적인 의견 내셨습니다. 단기 반등 보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주 약간의 반등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 앞서서 김진경 연구원님이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항공주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항공주는 참 유가 하락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치고는 많이 못 갔죠. 그렇죠. 지금 항공주의 경우는 정유화학주와 좀 반대로 다시 한번 유가, 저유가에 대해서는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 정유주, 저유가에 대한 좀 수혜는 크게 입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항공주의 경우는 좀 하반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상반기 전에 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어느 좀 투자 심리 부분이 좀 위축이 되었지만은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여행자 객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좀 어떤 좀 추석 명절이라든지 조금 연휴들이 좀 몰려 있어서 좀 항공주에 대해서도 한차례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가장 큰 좀 변수로는 아무래도 유가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저유가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유가가 다시 한번 좀 반등세가 나온다면 항공주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다시 좀 부담스럽게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항공주를 현재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은 아직까지는 좀 유가에 대한 좀 불안감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래요. 항공주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롯데그룹주가 화제를 모았었죠. 롯데그룹주들 모두
경영권 이 분쟁 때문에 어제 일제히 급락하면서 시총 1조 7,400억이 증발했다는 뉴스가 있었었는데요. 어제 신격호, 동주, 동빈 이렇게 세 부자가 어색하게 5분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시장 특별히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관심사일 텐데요. 네, 일단 타협점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표대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중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분 구조 자체가 많이 언론에서 나왔듯이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규 회장의 지분이 굉장히 팽팽한 편입니다. 보통 주요 그룹에 있어서 반반씩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 광윤사의 지분을 상당히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이 광윤사가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롯데 총 그룹의 가장 이제 그 꼭대기에 있는 회사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판결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냐인데 지금 관점에선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친족들의 지분도 신동주 전 부회장을 밀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주주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일본의 롯데홀딩스의 주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표대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영권의 향방이 어디로 흘러갈지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이 항상 그랬지만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롯데그룹 같은 경우 그룹 전체에서 순환 출자 고리가 가장 복잡하기로 거의 악명 높은 그룹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지분 구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째와 둘째의 지분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예를 들어서 경영권이 이 둘 중에 한 명으로 좀 쏠리게 되려면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롯데그룹주는 관련해서 주가가 연동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상장 기업 중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롯데제과와 롯데쇼핑입니다. 바로 이 그룹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제과 같은 경우 롯데에서 거의 핵심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롯데쇼핑은 순환 출자 고리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룹주,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주가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경영권 이슈로 인해서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을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적어도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롯데제과나 롯데쇼핑은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종목이 펀더멘털이나 향후 성장성 전망을 봤을 때 현재 주가 위치가 거의 바닥권에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제과와 롯데쇼핑의 성장성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일단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몰라도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신다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보실 분들도 분할로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관점은 두 종목 모두 제가 볼 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네, 지금부터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롯데가 경영권 분쟁에 그래도 핵심주 두 개를 찾으려면 롯데제과와 롯데쇼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높지 않을 뿐더러 펀더멘털로도 각각 기업 좋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시작해도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관건은 일본 주총이 되겠네요. 조만간 열릴 예정이죠. 자,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중국 제약사로 백소 수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상한가 30%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9만 원짜리 주가가 가짜 백소 때문에 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3만 원권까지는 올라왔네요. 네, 그렇죠. 지금 내추럴 엔도텍이 상한가로 진입을 한 모습인데, 사실 내추럴 엔도텍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선 중국 진출 소식으로 인해서 한 차례 좀 이슈만으로 급등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추럴 엔도텍의 경우는 만약에 중국에 실제로 좀 진출을 한 후에 어떤 좀 성과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 차례 좀 이슈만으로 좀 급등을 한 만큼 만약에라도 좀 저가에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조금씩 좀 오히려 비중을 줄일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국내에서는 어떤 좀 내추럴 엔도텍 이런 기업 자체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백소 이제 생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차질도 빚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서 사실 내추럴 엔더텍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좋은 의견 드리지 못하겠고요. 만약에라도 좀 중국 진출 소식, 이게 좀 단기적 이슈로 끝난다면은 그래도 오히려 좀 내추럴 엔더텍의 경우는 서서히 좀 발을 뺄 시점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추럴 엔더텍은 여전히 신뢰도가 이미 금이 간 상황에서 좀 투자하시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 된 거 아닌가라는 비유 한번 들어봤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종목은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2분기 역시 실적이 좋아서 오늘 주가도 강세네요. 네, 그렇죠. 아이마켓 코리아의 경우가 2분기 좀 실적하고 호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당기 수익 한 26% 정도 좀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도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현재 시장 분위기 본다면은 중소형주들이 좀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호실적을 좀 발표를 한다면 주가가 상당히 조금 강장이 좀 워낙에 모멘텀이 없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호실적만 발표하더라도 상당히 좀 급등세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아이마켓 코리아 현재도 신규 진입이 가능한가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일단 일봉상 봤을 때 한 61선 위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61선을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보유하시라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좀 아이마켓 코리아가 기업 소모성 좀 구매 대행 업체인데 이제 사실은 좀 고객사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신규 고객사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고객사가 확대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좀 매출이라든지 어떤 수익성 면에서 한 차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하반기까지도 좀 좋게 좀 바라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현재 아이마켓 코리아는 아직까지 신규 진입이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은 만약에라도 한 3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한 차례 좀 신규 매수를 하신 후에 한 정고점 부근인 목표가 33,000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마켓 코리아 31,650원인데 어제 한 중간쯤 가격 3만 원까지 오면 한번 매수해 볼만 하지 않나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호실적 발표 8%대 급등입니다. 오늘 꼭 짚어야 될 그런 섹터와 종목이 있는데요. 한미 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 모두 올라오는데요. 한미사이언스는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도 오늘 재료로서 일단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부진의 부진을 거듭했었는데 오늘 4% 반등하면서 일부 다른 하이닉스 등의 IT주까지 같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IT주 이제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건지 한미사이언스부터 짧게 먼저 보죠. 네, 한미사이언스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함께 편입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 BGF 리테일, 동서, GS 리테일 신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고요. 많이 알려지신 바와 같이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이 바스켓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종목들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장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회사입니다. 거의 바이오 중에 거의 핵심주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두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에 의한 영업이익 개선은 뭐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단지 그게 어느 정도의 언제쯤에 가시화가 될 것이냐의 문제지 실적 호전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대형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무너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반등 위치가 좋습니다. 이전에 저점을 기록했었던 가격대, 기술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대를 딱 찍고 MSCI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반등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6월 달부터 강력한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MSCI 지수 편입이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현재 시점에서 한미사이언스 보유하신 분들 당연히 홀딩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반등이 이어지고 시장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무리 없이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다.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한미사이언스 MSCI 지수 뜨면서 오늘 정확하게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 역시 보유자분들 쭉 홀딩해 가시면 좋겠다 의견이었습니다. IT주는 오늘의 반등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역시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러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강세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수출주의 투자 모멘텀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주가 올라오다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지만 어쨌든 바닥은 잡고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네. 또한 국내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 전기전자입니다. 그러면 IT 대형주가 반드시 수혜를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해서 밀렸던 이유, 악재가 너무 많이 한 번에 터졌죠. 예를 들면 TV 패널 가격 하락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중국의 반도체 시장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PC DRAM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IT들을 짓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화 대비해서 달러는 점진적인 강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출주인 IT 부품주나 IT 대형주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씩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제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흐름들이 조금씩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IT 대형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홀딩하시는 관점이고요. 다만 신규 진입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37,200원부터 반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히 쭉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현재 LG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려면 최소한 25,000원 정도는 넘어서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쉽게 넘어서기보다는 이중바닥이나 삼중바닥, 다중바닥을 시연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장기적으로 홀딩을 하시지만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반드시 반등이 확인된 후에 진입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께 전략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은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순매도하는 가운데 코스닥은 상승폭을 줄이다가 현재 하락 반전이 되어서 역시 힘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어제 종가보다 3포인트가량만 위쪽이어서 상승폭을 줄이는 중에 있습니다. 영시장의 어떤 반등세 또한 강하지 않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수급 흐름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좀 양호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장 흐름을 본다면은 초반에는 좀 수급 흐름이 양호하다가 갑자기 막판에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급 흐름이 양호하다고 해서 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장 막판까지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좀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뭐 환율이라든지 실적 이런 좀 변수를 좀 남아있는 만큼 아무래도 외국인이 다시 한번 좀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 형상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이제 코스피가 그동안에 만약에 주가가 상승했던 그 이유로는 바로 외국인의 매수가 지수를 좀 뒷받침했지만은 아직까지 좀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을 좀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좀 2,000선을 좀 지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 현재로서 2,010선까지 좀 위로 올라온 상황이지만은 만약에라도 지수가 갑자기 돌아서 준다면은 한 2,000선을 좀 오늘은 꼭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700선을 크게 위협받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700선을 좀 위협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까지 700선 꼭 지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 좀 낙폭 가대된 업종이나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아무래도 종목별로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는 2,000에 대한 지지력 확실하게는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IT와 은행주를 포함한 금융주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합니다. 전반적으로 다들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체감적으로 좀 그런 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막 계속 바뀌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이나 이제 종목에 대한 공략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매매 전략도 이제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매를 하시고 포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실립니다.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장이 끝나갈 때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요.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장 초반보다는 후반에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변동성이 크다는 건 시장이 상방일지 하방일지 단기적으로 예측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반드시 분할로 가시고 매도할 때도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수익을 낮추더라도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쪽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나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선 포트를 절대 늘리시면 안 됩니다. 포트는 3개에서 5개 정도 상당히 압축 포트를 유지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언제든 변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포트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관리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손절가를 항상 생각하고 계셨다가 그런 손절가가 오게 되면 이탈 후 매도,
그 손절가 위로 다시 올라올 때 재매수 이렇게 조금 유연하신 매매 전략을 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전반적인 전략은 가격 매력을 가진 성장주 그리고 낙폭과대 경기민감 대형주를 관심 갖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격 매력을 가진 성장주는 뭐 엔터 섹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낙폭과대 경기민감 대형주는 항상 말씀드렸던 자동차에 더해서 최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은행 섹터 이렇게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 오늘 처음 얘기해 주셨는데 은행주 가운데 혹시 탑픽주로는 뭘 보고 계시는지? 네, 은행주 전반적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 탑5 때 제가 은행주를 말씀드릴 거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네. 사실 종목보다 이제 업종 전체가 괜찮습니다. 대형 은행주 전반적으로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신한지주냐고 여쭤보고 싶은데 예, 오늘 은행주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나 사고 싶으신 분들 11시 종목 탑5 증시 탑5 시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진 멘토가 함께해 주실 거니까요. 매매 전략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을 때는 지금 같은 장에서 장 초반보다 후반을 공략하라 팁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비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구간 시장 조금 전에 전략까지 짚어드렸고요. 이번엔 증권사의 목소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보지요. 외인과 기관이 모두 휴가 시즌인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활용해 트레이딩하는 것이 유효하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영 과장님의 의견.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주 후반에 있을 텐데 이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예상된다. 세 번째로 김현겸 팀장님은요. 코스닥은 오늘 만약에 반등한다면 비중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가 하락 수혜 섹터 여전히 관심 갖자. 코스닥은 이미 반등 줬다가 하락 반전 됐습니다. 끝으로 안상현 대리 의견은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관건인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매도는 확실히 좀 줄어드는 것이 긍정적이다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정영훈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예상된다라고 메모 주신 분이십니다. 정영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치 앞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다들 포트 너무 벌리지 말고 조심하라 라면서 리스크 관리 보수적으로 전략을 짜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정영훈 과장님으로부터 저희가 좀 안정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 오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 저는 시장 상황이 지금 거래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면서 지수 양시장 모두 좀 크게 좀 밀리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오전장에서 거래시장에서 좀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거래시장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좀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특별한 이슈보다는 좀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서 역사적으로 항상 이번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좀 시장이 좀 조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좀 수급 공백 속에서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좀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좀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좀 관망 심리가 좀 팽배한 그런 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좀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발표될 예정인 고용 지표를 좀 앞두고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는 좀 눈치 보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분간은 시장에서 좀 보수적인 좀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하겠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2분기 그 개별 종목들 지금 중소형주들의 지금 실적 어닝 시즌에 지금 돌입한 만큼 개별 종목 모멘텀에 좀 집중하는 그런 좀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동안의 장기가 좀 소화되면서 가격적인 매력이 높은 그런 좀 수출 대형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환율 수혜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언급드렸었던 현대차라든지 포스코 이런 좀 극심한 좀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는 대형주들을 여전히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형 수출주 간에 역시 자동차와 IT 쪽 좋게 보시는 걸로 아는데 오늘 IT주가 일찍 반등하려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역시 오늘 52주 신저가 상태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IT주에 대한 의견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올 하반기를 빛낼 업종으로 아주 좋게 보신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듯 해서요.
네, 우선 IT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는 없는 그런 좀 시점이고요. 지금 뭐 메모리 시장이 워낙에 조금 좀 업황 자체가 지금 부진한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기술적 반등 영역으로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환율이라든지 이런 대외 여건은 좀 우호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IT 같은 대형 IT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과 절대 상대적으로 좀 비교했을 시에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아직까지 지금 뭐 주가가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52주 신저 가까이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뭐 자동차 대비해서 그렇게 가격적인 매력이 높다라고 좀 볼 수는 없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픽으로는 역시나 자동차라든지 또한 그 철강 뭐 이러한 쪽을 역시나 가격적 매력이 높은 이러한 쪽을 좀 탑픽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IT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그런 좀 시각으로만 우선은 접근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IT주는 오늘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혹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 그때 좀 비중을 줄여도 좋겠네요. 우선 뭐 지금 현재 IT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아직까지는 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울 만한 그런 좀 시점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뭐 신규적으로 매수 진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라면 오히려 자동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보유하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라면 그동안에 좀 낙폭이 좀 과대한 시점인 만큼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시에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IT는 단기적으로 오늘 또 반등도 기술적 반등으로 보셨습니다. 자동차만큼 가격이 싸서 매력적인 구간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좀 사기도 애매한 그런 시장. 시장도 방향성도 없고 확실한 수급 주체도 없는 가운데 조금 눈치 보는 그런 특징 없는 장세라면서 개별적인 종목에 더 집중하자. 여전히 자동차와 철강 쪽은 좋게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 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님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막 코스닥이 다시 플러스 전환한 가운데 이번엔 선물 시장 분위기 들어보고요. 관련한 가이드도 잡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장중에 241.35까지 뺐다가 242까지는 회복시키고 끝을 냈는데요. 오늘 장 현재 수급부터 간략히 짚어주시죠. 네,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498억 순 매도 중이고 외국인 276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170억 순 매수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141계약 순 매도, 외국인 518계약 순 매수, 기관 152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377계약 순 매도, 풋옵션 15,709계약 순 매수, 외국인 콜옵션 1,319계약 순 매수, 풋옵션 6,838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기간 콜옵션 962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22,939계약 순 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 좀 개인들이 좀 매도를 좀 많이 잡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살짝 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파생 쪽에서는 약간 좀 헷갈리는 모습을 이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하장선이 245, 상승 2차 하장선이 248, 하단 1차 지지선이 240, 하단 2차 지지선이 237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번 주는 한 주 동안 국내 시장이 좀 애매한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어려웠던 한 주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이 상승을 올라오려면 지난 금요일까지 최소 250 이상은 좀 올려놨어야 되는데 상승이 좀 실패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중기 하락장이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기 하락장은 최소 8월 옵션 만기까지는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때까지는 계속 좀 하방 대응하는 것이 좋은 시장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시는 전략을 사용을 하시면 유리하겠습니다. 이번 하방장의 대응은 주식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르는 게 확실하다고 믿는 종목이 아니시면 좀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이번 하락 여파에 가장 큰 손실 섹터는 기존에 좀 많이 오르고 개인들 보유 비중이 높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가장 현재 위험한 종목군이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라며 오늘 선물은 243 가격분 올라왔을 때 매도를 잡고 매도 홀딩 전략을 취하시면 수익 내시기에 좀 용이한 시장이고 오전 시장은 약간 좀 오르되 중국장이 개장되는 10시 반 부근에는 매도가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10시 반 전에 243부근 올라왔을 때 매도를 잡으시고 10시 반 부근 쭉 이후에 오후장까지 하락하는 매도 노려보시면 아주 좋은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10시 30분경 243 구간 정도에서 매도 잡아서 오후장까지 끌고 가도 수익이 많이 나겠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매도 쪽 전략 세워주셨네요. 손석빈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작되는 증시 탑5 11시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종목 얘기만 30분간 들려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멘토가 예고해 주셨듯이 미국 금리 인상의 대비책인 은행주 가운데 베스트 탑픽주 딱 하나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은행주 관심 많으신 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